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법 요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 교과서가 딱히 뭐 상관이 없는 게요,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있고, 다만 제가 설명하는 거랑 교과서랑 순서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찾아가시면서 하시고요. 제가 일단은 뭐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해도 그냥 다 알아두세요. 왜냐면 분명히 학교에서 프린트로 줄 거고, 안 준다 해도 문제예요. 왜 안 가르칠까요? 이거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실 분들은 뭐 계속해서 뵐 거고, 이것들을 아니면은 뭐 언어와 매체를 난 안 할 건데 라도 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시험 범위니까 지금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뭐 할 거면요, 높임 표현 할 겁니다. 높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놨더라? 시제 표현 한 다음에 피동사동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용 표현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할 게 이제 뭐 문장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목 부정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이라는 건요, 뭐 모르시면 쓰세요. 대상의 높고 낮음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이제 높으면 상대방 높여야 될 거고요. 낮으면은 뭐 그냥 반말 찍찍 뱉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먼저 주체 높임부터 알아볼게요. 자, 주체 높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이란 뭐냐면은요, 서술의 주체, 즉 문장에서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의 주체,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먹는 거의 주체는 나잖아요. 그렇듯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주어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밥을 먹다라는 문장에서요,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지금 높인 겁니까?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보세요. 얘는 어떻게 높였죠? 선생님 께서 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쓰세요. 주격조사 께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께서가요, 높임의 주격조사입니다. 우리 보통 주격조사는 이 가죠. 여기는 이죠. 하지만 여기는 께서예요. 높인 겁니다. 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먹다인데요, 지금 보시면 뭘 썼어요? 의시가 들어갔죠. 즉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요, 풀네임으로 일단은 부를게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섬이라 어머라고 썼네요. 선어말 어미,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간에 붙는 거예요. 어미니까요, 어가 뒤에 붙는 거죠. 여기서의 어간은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 먹 뒤에 의시가 붙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인 거예요? 선생님을 높인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다르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어 자체를 어떻게 한다?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진지를 드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높임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들은 뭐냐면요, 그냥 밥이라고 안 하고 진지라고 아예 그냥 단어 자체를 높인 거고요. 먹으시다도 아니고 아예 드신다라는 특수 서술어를 쓴 거예요. 특수한 서술어를 써서 아예 그냥 높여버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개를 사용하여서 주체 높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주체 높임의 직접 높임입니다. 그럼 뭐도 있을까요? 간접 높임도 있겠죠. 간접 높임을 잠깐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일단 다 지우세요. 아, 지우세요? 내가 지울 거야. 니들은 지우지 마.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니들은 지우지 마. 난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이게 직접 높임이야. 왜? 얘네들이요, 다 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잖아.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주체 높임에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냐? 직접 높임이에요. 자, 그럼 간접 높임은 어떨 때 하냐? 일단은 예문들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예문은요. 뭐랄까? 선생님의 나는 키가 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가 크겠습니다. 키가 크시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개 같은 거. 어쨌든 간에 자 보시면요. 서술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세요.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그거죠. 키가죠. 키예요. 키. 센티미터. 근데 봐봐. 크시다는요. 이 키를 꾸민다?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높여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날 높여야 되는데 이건 지금 키가 이걸 왜 높여요? 왜 높이면 대상이에요? 키가 뭐가 어쩌다고? 키가 나보다 높아? 하지만 이 키가 누구 겁니까? 내 키죠. 선생님의 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높여야 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상의 신체 일부나 아니면은 뭐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소유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체 일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신장이니까 선생님의 신장이 뭐 크다 작다 이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야 여기까지 나오냐? 나오네요. 충분히 나오네요. 쓰세요.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일단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키가 크시다, 손이 예쁘시다, 뭐 어떤 식으로 뭐 발이 크시다, 뭐 발이 작으시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은 그 발, 뭐 아니면 뭐 할머니께서 귀가 어두우시다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할머니께서 귀가 어두우시다. 어두운 게 귀가 어둡대요. 이거를 왜 높여? 이게 누구 귀니까? 할머니의 귀니까 이거를 높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돈도 많고 싶어요. 돈이. 자 보시면 많으시다가 돈을 꾸미고 있습니다. 왜? 저것이 지금 서술의 주체니까. 이게 주어잖아요. 많으시다가 지금 돈을 꾸미고 있어요. 굳이 이거를 왜 높이냐고요. 왜 높이기는 높여야 할 대상에 뭐도 높인다 했어요? 그렇죠. 소유물도 높인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높여야 할 대상의 소유물도 높여주는 거예요. 즉 이 돈이 누구 건데? 내 거잖아. 아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한 몇백억 있었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소유물이면 3번은 뭘까요? 3번은요 조금은 난해해요. 그냥 퉁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있겠습니다 해서 시를 써가지고 또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얘를 또 올리고 있잖아요. 왜 얘를 높이냐고요? 선생님의 말씀이 뭐길래? 말씀은 누구의 말? 나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높여야 할 대상에서 이게 대상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제 그거로 할 수 있겠냐면요. 높여야 할 대상에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들은 다 올려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주체 높임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체 높이법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체 높이면 끝입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할만해야지. 이제 하나 있는데. 자, 이제 아이고 이거 뭐야. 자, 이제 주체 높임을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있냐? 간접 높임이 있겠죠. 아, 뭔 소리야?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객체 높임은요, 뭐냐면요. 서술의 객체, 즉 서술어가 무엇을 수식해? 목적어, 부사어. 이 서술어가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높이는지 볼까요? 서술의 객체, 서술의 객체는 목적어와 부사어인데요. 자, 내가 갔어요. 어디가? 내가 가지고 갔네요. 가지고 뭐를? 책을 선생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럼 봐봐. 야, 이거 보면 이거 높인 거야? 내가 책을 선생님에게 가지고 왔다. 높인 게 아닙니다. 왜? 이거 있죠. 여기서는 지금 높여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에게, 즉 부사어거든요. 그러면 얘를 높여야 돼요. 이 선생님에게를 높여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높일 거냐고. 뭐하라면 잘 보세요. 에게를요, 깨로 바꿉니다. 선생님 깨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라 부사격 조사거든요. 부사격 조사 에게를 깨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1번입니다.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해서 바꾸는 거죠. 얘는 안 바꿔도 돼요. 왜? 가지고 간 거는 나니까요. 나를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선생님께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객체 높이법이 쓰인 겁니다. 하나만 있냐? 두 가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데리고 왔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높여야 될 건 누구죠? 할머니죠. 여기서는 그게 봐봐. 서술어의 목적어죠? 목적어이기도 하니까 높여야겠죠? 그럼 뭘 높여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로 바꿉니다. 이거를. 왜? 이 모시고는 요 객체, 그러니까 객체에 해당하는, 할머니에 해당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이 모시고를 바꾸는 거예요. 즉 얘도 두 번째는 뭡니까? 특수어의 사용이죠. 그래서 객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어의 주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어의가 다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아마 알으시게 될 거예요. 책에도 다 써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주체 높임은요, 잡수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자시다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상대한다. 객체 높임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객체 높임법에는 뭐 들이다, 모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우는 모시다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좀 이거를 바꾸면 뭐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너가 얘기를 하는 거면 어머니도 바꿔주시면 되죠. 뭐로? 주체 높임을 해주는 거죠. 이때는 이걸 깨서로 바꾸고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시다, 뭐 가셨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주체 높임도 있고 객체 높임도 써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객체 높임은 별거 없죠. 하나, 두 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깨 또는 특수어의 모시고 아니면 뭐 데리고 데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체 높임의 특수어의는요, 모시고, 그 다음에 여쭙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지? 모시고, 여쭙고, 또 뭐가 있었냐? 드리고, 뭐 뵙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갔다를 아예 딴 걸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 드리다라고 해도 돼요. 내가 책을 선생님께 드리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쓴 거죠. 특수어에도 쓴 거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 거예요. 이 문장은 그러면. 자, 객체 높임법 끝.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 봅시다. 상대 높임법. 왜 안 넘어가니? 자,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이라는요, 낮추기도 해요. 얘는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낮추는 것도 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그냥 나이로 퉁치죠. 그래서 격식체에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비격식체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격식체에 아주 높임, 보통 높임, 보통 낮춤, 아주 낮춤이 있고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필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기. 잠깐, 보통 높임이 맞나?
보통 높임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일단은 필기를 하시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등위가 제일 높아요. 불특정 다수 그냥 일단은 닥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로 일단은 나눌게요. 청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죠. 청자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높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높임은요, 이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거의 동등해요. 나랑 같은데 그냥 내가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 오셨소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옛날에 선비들이 같은 계급이 같은데도 그거 이렇게 예우하려고. 그래서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 하우체를 많이 쓰죠. 서로. 요즘은 잘 안 쓰죠, 하우체. 요즘은 그냥 같으면 바로 반말 찍겠잖아요. 그 다음에 하계체는요, 말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높은데요, 청자를요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공적인 자리일 때, 아 그러나 알았네 뭐 이러면서 뭐 여기 앉게, 밥 좀 먹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계체를 많이 쓰죠. 뭐 주로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의 집에 가면은 부모님,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에게 하계체를 쓸 겁니다. 친해지면 이제 해체를 쓰겠죠. 그 다음에 헤라체는요, 그냥 화자가 높아요. 듣는 애가 더 낮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뛰지 마라, 걸어 다녀라, 뭐 울지 마라, 떼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집에 가서 떼쓰지 마, 울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해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주로 언제 쓰이냐면 격식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격식체 이게 언제 쓰이냐면 공적인 자리, 공적이거나 격식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공공장소거나 아니면 뭐 격식을 차려야 되는 뭐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학급회의 할 때는 우리 이거 쓰지 않아요? 학급회의 할 때는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서 반장이 그러잖아요. 그럼 니들이 집어쳐라 이러고 막 그러고. 어쨌든 간에 그럼 비격식체는 정반대겠죠. 사적이거나 격식을 차리지 않을 때, 격식이 필요 없는 자리.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거 막 서거쓰죠. 나는 그냥 막 반말했다가 뭐 하십시오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 근데 주로 이제 너네가 이제 직접 와서 이제 나한테 강의를 들을 때는 나는 거의 해체를 쓰고 너네는 해우체를 쓰죠. 왜냐면은요, 비격식체의 또 다른 효과는요, 이제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친밀하다라는 거죠. 친해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뭐 해우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굳이 안 쓸게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높이면 그냥 다 높이는 거, 낮추면 그냥 다 낮추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해요 요만 디립다 붙이면 되고요. 해체는요 반말이에요. 반말 찍 뱉는 게 바로 해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요, 이제 막 프린트에 막 하고 바뀌어 있을 겁니다. 뭐 하십시오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뭐 청유문 두루룩 하고 또 하우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드르륵 다 있어요. 그거 뭐 하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솔직히 근데 한국인이라서요, 끄트머리 이거 다 뭐야, 어미거든요. 그거 얘기 안 했다. 야, 상대로 피법은 뭘로 실현되냐면요, 앞에서는 막 선어말 어미네 뭐네 아니면 뭐 특수어이네 뭐네 이런 게 있었죠. 얘는 종결 어미로 실현됩니다. 쓰자. 이거 안 썼네. 그래서 그냥 끝에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오, 게라, 해요요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끝이에요. 종결 어미로 실현되기 때문에 얘는 뭐 딱히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문제가 안 되고요. 외울 거라고는 그 종결 어미들을 외워야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번에는 시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제 표현 보시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표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표현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시제 표현하고 동작상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먼저 볼 게 시간 표현 안에 있는 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요. 일단은 발화시하고 사건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화, 말을 하는 시간. 말하는 시간을 발화시라고 하고요. 사건시는요. 사건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나눕니다. 즉, 그러면 과거 시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다가 먼저 일어났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막 헷갈리는 말로 우리를 현혹을 시켜요. 왜? 그래야 니들이 틀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구분한 게 이제 시제.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과거 시제는요. 일단 예시가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밥을 먹었다. 중학교 때는 시간이 빨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여기는 빨랐다는데 우리 의문변동 이 새끼들 의문변동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으차 이게 뭐냐면요. 빨랐다는요. 다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 어머나 아시에요? 빨랐다니까. 빠르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의탈락이 일어나서 이 at하고 즉 첫 번째로 있는 거는요. 과거 시제 선 말 민 또는 엇이 쓰였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선어어미가 바로 여기에요. 어감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거 시제 선어어미 엇을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엇은 있어요. 꽃이 피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라고도 얘기하죠? 꽃이 피었었다라고 엇을 두 번이나 써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요. 역시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냥 이제 생략을 할게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 또는 엇을 씁니다. 또는 엇을 쓰는데요. 자, 얘는요 좀 중요한 게요. 그러면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었다. 엇다와 엇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꽃이 피었다는요. 지금 여기 피어 있는 거죠. 이미 애가 폈어요. 근데 꽃이 피었었다는요. 과거에는 피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현재와의 단절을 뜻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세요. 현재와 단절된 과거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뭐 막 지들 마음대로 과거 완료 이러는데요. 과거 완료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국어에서는요. 과거 시제 따로 완료상은 또 있다가 동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랑 동작상이 구별되는 거거든요. 국어는. 근데 그거를 니들 마음대로 영어처럼 과거 완료 이래버리면은 안 됩니다. 영어랑 달라요. 시제는 우리 영어랑 완전히 다릅니다. 국어는 과거 완료가 뭔 소리야. 국어는 과거 완료가 없어요. 어쨌든 엇은요. 현재와 단절된 과거. 얘는 그냥 과거, 단순 과거인데 얘는 단절된 과거 얘기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야, 네 친구 아까 가더라? 해서 더가 뭐냐면요. 회상선어말어미라고 있거든요. 과거 회상선어말어미. 과거 회상 선어말어미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가 붙은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거가 뭐더라 이러면서 뭐더라? 그 전에 이거 뭐였지? 야, 너 아까 그거 하더라 이러면서 더자 붙이면은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해내는 건데 어쨌든 얘도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인 거죠.
그럼 계속 내가 선어말어미 이러는데 선어말어미가 도대체 뭐냐면요. 어말어미 앞에 먼저 선자. 어말어미 단어 말.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앞에 오는 먼저 선자 써서 먼저 오는 어미에서 선어말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여기 아까라는 시간부사도 쓰입니다. 과거 시간부사죠. 그래서 뭐 아까, 어제, 엊그제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쓰입니다. 참고로 시간부사는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쓰여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따로 정리를 하세요. 보기 좋게. 이게 바로 과거를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들입니다. 과거 시제는 주로 뭐로 나타내요? 지금 보니까 선어말어미와 시간부사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했으니까 뭘로 갈까요? 그렇죠. 과거 말고 이제 현재로 날아와 봅시다. 자, 아이고. 자,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너무 쉽죠? 왜? 자, 현재 시제는요. 뭐밖에 없어요? 는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는 또는 뭐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밥을 먹는다. 뭐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 간다를 풀면요. 이거거든요.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은하고요.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든보다 첫 번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아유, 나 지우서 왜 쓰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뭐야? 니은 또는 는입니다. 이렇게 니은이 붙거나 는이 붙어요. 현재 시제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디에만 붙어? 동사에만 붙습니다. 동사일 경우만이에요. 그러면 형용사는요? 오늘 시간 빠르다. 기본형 그 자체예요.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으로 그냥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서술격 조사, 이거 형용사는 알겠어요. 빠르다 형용사잖아요. 기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였는데, 그럼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 이다. 자, 봐봐. 어제는 지금 오늘 며칠이지? 오늘 18일이거든요. 지금 영상 찍는 기준 18일이에요. 어제는 18일이었다라고 어시 붙죠. 이었다. 이다에 어시 붙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는 17일이었다. 오늘은 18일이다 라고 그냥 바로 얘기해요. 오늘은 뭐 18일이다 하면서 왜? 과거면은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다. 서술격 조사. 이렇게 오늘은 18일이다 하면서 현재인 거를 나타내주고 있죠. 뭐뭐이다. 그럼 또 서술격 조사가 뭐냐고요? 그럼 또 뭐 품사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서술격 조사 모른다고? 나 그럼 또 품사 보고 오세요. 격조사 부분. 이것도 여기 띄울게요. 자, 품사 여기 있죠? 보고 와.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제. 그러고 또 뭐야? 시간부사까지. 여기 오늘이라는 뭐 오늘, 지금 이런 시간부사들도 시간부사까지 시제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입니다. 지울게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몇 명은 관형사형 어미도 써있는데 그건 왜 안 하죠? 라고 하시는데요. 기다리세요. 관형사형 어미는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나는 애들이거든요. 야, 얘는 뭐야?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보이죠? 예. 여기 get이 있네요. 그 다음에 리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뭐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 그리고 리 get과 리가 있습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get 또는 리가 있어요. 뭐뭐 하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뭐야 이거 죽었다? 아까 ot은 내가 뭐라고 했죠? ot은요 분명히 과거였어요. 근데 왜 미래에 또 나타날까요? 이거는 at의 좀 특수한 용법입니다. 봐봐. 야, 난 이제 죽었다. 안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그게? 왜? 나는 시험을 빵점 맞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됐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됐다. 되었다거든요. 그것도. 그거 아직 안 죽었는데 왜 이미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넌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시험 빵점 맞았으니까. 집에 가면 뻔한 거죠. 이미 뒤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뭐야? 쓰세요. at의 다른 용법.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를 나타낼 때 at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쓰세요. at. 됐죠? 그럼 시제 끝이냐? 아니요. 내가 뭐라 했어요? 관형사형 어미 설명한다고 했죠. 자, 일단은 이거를 설명을 듣고 일시정지한 다음에 푸세요. 설명 일단 드리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라 하면요. 용언 어간에 붙어요. 그래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해준다. 관형어가 뭐냐 하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험범위였는데 그거를 다시 보시고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관형어 뭐냐면요. 여기 또 띄울게. 또 띄워. 자, 과거는요. 동사.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바로 동사에는 뭐가 붙어요? 은하고 던이 붙죠. 그래서 여기 내가 먹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은이 붙었죠. 내가 먹은 또는 던이 붙어요. 내가 먹던 우유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이 우유를 먹었었다. 먹던 우유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형용사에는요. 던밖에 없습니다. 던. 그래서 예쁘던 옷. 지금은 아니야. 예쁘던 옷. 과거를 뜻하고 있죠. 오히려. 근데 왜 은이 형용사에는 안 들어가? 여기 현재에 들어가니까요. 보세요. 자, 현재 시제는 동사에 는이 붙습니다. 내가 먹는 우유, 마시는 우유 하면서 이제 는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소리죠. 행동. 근데 은을 붙이면 뭐예요? 예쁜 옷 하면서 지금 예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이요. 동사에 붙으면 과거고요. 형용사에 붙으면 현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은이 동사에 붙으면 과거 시제고 형용사에 붙으면 현재예요. 그럼 너네는 뭐도 판단해야 돼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도 판단해야 돼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형용사는요. 상태나 성질이에요. 춥다, 뭐 덥다, 즐겁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즐거운 하면 현재 즐거운 거고요. 내가 뛴 아니면은 뭐 이거 뭐야? 뛴 아니면 화를 낸 뭐 시간 이러면은 화를 낸 시간 하면은 과거에 냈다는 소리잖아. 그럼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내는이라고 바로 얘기했죠. 내는이라고. 동사는 꼭 구분하시고요. 그럼 미래는요. 미래는 을입니다. 을. 근데 이런 용언이라 써 있으니까 동사, 형용사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을 쳐넣으면 돼요. 내가 먹을 우유 아직 안 먹었어요. 미래에 처먹을 것이지. 그 다음에 예쁠 옷 아직 안 예뻐요. 곧 예뻐질 옷이지. 미래에 예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적어. 예문까지 다 적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안 하면 진짜 대가리 열어. 자, 외워. 그래서 여기 다 쓰시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거. 여기는 뭐 여기는 뿐, 여기도 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괄호에 의가 들어가는 거는 의가 오기도 하고 안 온다는 소리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왜 의가 안 왔냐면요. 의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끝나면은 리을만 오고요. 받침으로 끝나면은 의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이런 걸 매개 모음이라고 합니다. 알아만 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get의 다른 용법입니다. get은 아까 미래 시제 선어말 의미에 있었죠. 하지만 다른 것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냐면 자, 내일은 비가 오겠다 하면서 get이 쓰였죠. 이때는 뭐냐면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시험을 잘 보겠다. 이거는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get 해가지고 얘는 의지. 그 다음에 야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면서 여기도 또 get 썼죠. 이때는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이거보다는 싸가지 없잖아요. 좀 듣기 좋게 완곡한 표현.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이 듣기 좋다는 표현이거든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완곡어법을 쓸 때도 완곡어법에도 쓰이는 게 바로 get입니다. 즉 미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추측하기도 하고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야 시제 표현입니다. 그럼 끝났냐? 아니요. 시제 말고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은 뭐가 있었죠? 동작상이 있었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짜잔! 동작상. 동작상이란 뭐냐? 시간이 흘러요. 하지만 이거는 뭐 발화신이 사건신이 그딴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동작을 끝냈냐 하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은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보세요. 나는 집에 가고 있죠. 그렇죠. 집에 갔어요? 아니죠.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고 있다를 씁니다. 네. 그래서 얘는요. 첫 번째 고 있다를 쓰거나 두 번째는요. 다 먹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처먹고 있는 거야. 진행 중이네. 그래서 두 번째는 또는 가다. 공부를 다 해가다. 즉 공부하고 있다는 소리고. 뭐 뛰어가다. 그렇죠. 뛰어가다는 아닙니다. 뛰어가다 같은 경우는 뛰면서 가는 거니까 뛰다 가다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상 같은 경우는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나타나거든요. 또 이제 멘탈이 나가겠지. 본용언과 보조용은 또 뭐냐고. 본용어는요 진짜로 그 행위의 뜻이 있는 거고요. 보조용어는요 원래 그 뜻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앞에 있는 본용어를 보조해 주는 거죠. like 고 있다 어가다. 보세요. 먹어가다 같은 거는 먹는다라는 뜻은 있으니까 이게 본용어이고요. 뭐 먹어가는 건데 진짜 이렇게 가? 먹으면서 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현재 동작이 진행 중이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그냥 얘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용어는 여기 먹어고요. 이 가다는 이게 바로 보조용어입니다. 용어는 용어인데 보조하는 용어. 진짜로 이렇게 간다라는 고잉의 뜻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조용어이라고요. 실제 뜻이 있는 이거를 본용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용어이라는 거는요. 대표적으로 쉽다 있죠. 뭐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하다인데 쉽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희망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본용어가 보조용어로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완료상이죠. 완료상. 동작상 중에서요 이제 그 거시기 둘로 나뉘어요. 뭐냐면은 진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작이 진행 중인 거고 얘는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아예 동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뉘는데 봐라. 간식을 모두 먹어버리다예요. 먹어버리다 뭡니까? 먹고 버린 겁니까? 아니죠. 이게 버리다의 뜻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먹은 건 먹는데 먹은 행동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버리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본 뜻이 아니라 남을 지금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먹다를 보조해 주는 거니까 얘가 보조 용언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즉 첫 번째 완료상은 뭐다? 버리다예요. 야, 걔 어디 갔어?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가버려야 가서 버렸냐고. 아니죠. 가버리다 먹어버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 캐릭터는 이미 죽어있다. 죽은 거야 이미. 뒤졌어. 완료야. 근데 뭐야?
아어 있다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앞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와의 앞에는 뭐야? 고 있다야. 얘는 어 있다야. 살짝 달라요. 고 있다는 진행 중인 거고 아어 있다는 완료예요.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는 뭐예요? 노타입니다. 보시면은 뭐 버리다 뭐 있다 노타. 그래서 뭐 일을 맞춰놓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소리, 일 다 해놨다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나는 동작상이 더 쉽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왜냐면은 앞에 있는 거는 외울 게 좀 많잖아요. 관형사용 어미도 외워야 되고. 자, 근데 하나 봅시다. 이게 근데 동작상이 조금 띠꺼운 게요. 진행상과 완료상이 둘 다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아마 너네가 보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할 거라서 그냥 내가 미리 할 겁니다. 미리 질문을 때려줄게요. 이것만 버리고. 자, 아이고 제발 한 번에. 자, 보시면은 영희가 구두를 신고 있다. 이거는 진행일까요? 완료일까요? 아니면 구두 말고 선생님이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막 신발을 이제 막 이렇게 신어. 아니면 옷을 입고 있다야. 나 지금 옷 입고 있죠? 그럼 이거 완료예요? 완료죠? 왜?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내가 옷을 막 이렇게 끼면서 지금 막 뭐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진행상이지. 근데 내가 이거는 이미 옷을 입은 거를 완료한 거 아닙니까? 즉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진행상과 완료상의 중의적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시험에서 뭐라고 알려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진행이라고 외우래요. 그러면 그냥 진행상이고요.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도 있어. 그래서 중의적이야. 그러면 너네는 일단은 진행상으로 외우되 완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학교 선생님 말 따르세요. 답이 없어요. 원래 문법이란 게 이럽니다. 야마가 돌아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요 피동, 사동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킹 받는 거죠. 자, 보통 학교 프린트에는 피동만 나와 있어요. 뭔 소리야. 학교 교과서에는 피동만 나와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사동, 피동 세트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사동은 어떡하죠? 필기하세요. 어차피 학교에서 프린트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동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사동이란 게 뭐냐?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입니다. 왜? 얘는 주어가 직접 하는 거고요.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파생적 사동 또는 통사적 사동이라고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파생적 사동은요, 전미사를 이용해서 사동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형 사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형 사동 또는 짧은 사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개예요. 하지만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파생적 사동, 단형 사동, 짧은 사동이에요. 자, 그럼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일단은 용언에 어간에 붙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용언이라고 하는 것보다 동사가 맞아요. 왜냐면요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형용사는 사동문이 될 수 없어요.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야 추워봐. 말처럼 그게 쉽냐? 야 행복해봐. 말이 안 돼요. 청유문, 명령문 어떤 것들은요 동작을 요구하는 것들은요 형용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간에 뭐가 붙어요? 이희, 리기, 우구추 중에 하나, 결국 7가지 이런 애들이 바로 사동을 만들어주는 사동 전미사입니다. 즉 이 사동 전미사가 어간에 붙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볼까요? 철수가 밥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이다 해가지고 요 이가 바로 사동 전미사인 겁니다. 이거 바로 사동 전미사. 그러니까 뭐야? 동생에게 먹이고 있는 거죠. 동생한테. 그러니까 동생이 지가 먹는 게 아니야. 동생에게 시키는 겁니다. 야 먹어 이러고 동생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게 바로 파생적 사동이고요. 통사적 사동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딱 보니까 야 먹이다, 먹게 하다.
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장형사동 또는 긴 사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용언의 어간 솔직히 동사의 어간이에요. 거기에다가 개하다를 붙이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철수가 동서에게 밥을 어간이고요. 여기는 뭐야? 개하다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뭐 그 다음에 여기는 개하다 여기 이렇게 붙였죠. 그게 다 사동이에요. 근데 사동에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동은요 간접사동과 직접사동이 있는데요. 자, 직접사동이란 뭘까요? 직접사동. 직접사동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 여기다 쓰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 있는데요. 자, 직접사동이라 하면요 그 동작을 주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철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철수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퍼가지고 동생 입에다가 쳐넣는 거야. 야 먹어 이러고. 그럼 철수가 그 행동을 직접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사동입니다. 시키는 주체가 직접적으로 막 입에다가 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키는 놈이 직접 행동을 함.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엄마가 막 입히고 있는 거야. 그럼 간접사동은요. 시키는 놈이 다른 놈한테 행동하라고. 얘는 안 해요 직접. 그러니까 봐봐. 야 먹게 하다는 뭐야? 철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하다. 철수가 먹어! 이래가지고 동생이 밥을 먹는 거예요. 결국 그 행동을 동생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간접사동인데요. 자, 파생적 사동이 얘가요 직간접이 다 돼요. 직간접 사동이에요. 얘는 직접사동, 간접사동 되는데요. 통사적 사동은요.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은요. only 간접사동입니다. 얘는 무조건 간접사동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요. 이중사동이 됩니다. 즉 사동에 사동이 가능해요. 이중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길이 넓어요. 길이 넓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동으로 만들어요. 인부들이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이기 인부들이 막 길을 이제 막 넓히고 있는 거예요. 길한테 이제 막 넓어져라 하고 있는 거야.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썼어요 이미. 썼잖아요. 자, 세 번째 여기서 사동을 또 합니다. 사장이 인부들에게 에게 길을 넓히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붙은 거야? 야, 희가 붙었죠. 근데 여기는 뭐야? 희가 붙었는데 개하다가 또 붙어요. 즉 이중사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냐? 딱 보이네. 난 잘렸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중사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동 표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와서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오셔서 더 자세한 걸 들으세요.
분필가루 먹은 것 같은데? 목이 아픈데? 자, 그 다음에는 피동문이다. 피동문. 스트레스 받죠?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으악! 피동하고요. 그거 뭐야? 그거 하면 끝나요. 그거 뭐야? 인용. 자, 이번에는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입니다. 자, 일단은 피동편이 뭐냐?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하기 싫었어요.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당한 거야. 예. 그래서 뭐 내가 호랑이를 잡다. 예요. 내가 잡았어. 그건 뭐야? 능동이에요. 내가 주어가 호랑이를 잡았으니까요. 잡다. 근데 갑자기 호랑이 입장에서 뭐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한테 잡힌 거잖아요. 호랑이가 당했어요. 히다예요. 즉 잡다에다가 뭐야? 히를 붙였죠. 근데 얘도 이름이 파생적 피동인데 왜 파생적 피동이냐? 똑같잖아요. 파생전미사죠. 하지만 얘는 피동 파생전미다. 피동 파생 전미사예요. 피동 파생 전미사라고 해가지고 영혼의 어간에 이 리기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철수에게 잡히다예요. 그래서 얘는 잡힌 거예요. 호랑이가 당했죠. 즉 파생적 피동. 그러면 얘도 또 따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형 피동 또는 짧은 피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학교 선생님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냥 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파생적 피동은 왜? 접사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용언의 어간 잡에다가 피동 파생 전미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통사적 피동에다가 두 개예요. 얘는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 또는 괴대다인데, 자 보시면은 이거는 단형 피동 짧은 피동이었으니까 일단은 얘는 뭐예요? 장형 피동 길장자예요. 짧을 단 길장이에요. 이건 아시죠? 장형 피동과요 긴 피동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어지다 또는 아지다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 돈이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야 돈이라는 애는 떨어지고 싶었어? 아니야. 돈이 갑자기 지 혼자 이렇게 또르륵 하고 떨어진 거야. 지는 떨어지기 싫었어요. 돈은 가만히 있었어. 그때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피동이다. 어지다 쓰였죠? 그럼 괴대다. 내 캐릭터가 적에게 죽게 되다. 죽기 싫었어. 근데 이 새끼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죠. 당한 거죠. 죽음 당했죠? 그래가지고 개되다까지 이런 식으로 어지다 또는 개되다를 이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넘긴다. 넘기면 안 돼요. I'm sorry. 왜냐? 피동에는요 또 쓸 게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피동은요 이게 안 됩니다. 절대 불가. 이중피동이 절대 불가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기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화살표 말고. 자, 보시면은 뚜껑이 아이고 쉣 이거 뭐야? 뚜껑이 열려지다 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요 이거를 쭉 나열해 보면요 열다 어지다. 즉 지금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피동이 두 개가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열리다 또는 뚜껑이 어지다가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이거 열려지다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피동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거는 하고 나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피동의 사동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피동의 사동형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놓고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이걸로 얘기하다가는 니들 머리 터질 거예요. 나도 답답해서 죽을 거고 그냥 내 눈앞에 와서 왁 하면서 가르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개 쉬워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뭐냐? 인용이라는 게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집에 좀 가자. 그래서 나는 뭐라 해요?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좀 가자 라고 하셨다. 자, 뭐냐면요. 자, 첫 번째 1.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 잠깐 야 간지러워. 개빡치. 시원해. 큰 따옴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접 인용격 조사라고. 이거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인용은요. 진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인용은요. 한 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직접 인용입니다. 그럼 간접 인용은요. 했던 말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의미만 맞추면 됩니다. 의미만 맞으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봅시다. 아버지가 야 이제 집에 좀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께서 봐봐 어떻게 바꿨어? 집에 가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고예요. 왜? 여기는 라고인데 여기 고야. 즉 뭐만 쓰면 돼요? 간접 인용격 조사. 고 썼어요. 그러고 끝입니다. 얼마나 좋냐. 이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는 했던 말 그대로 가져와야 되고요. 얘는 의미만 맞으면 그냥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요소는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뭐 학교에 따라서요. 이제 뭐 안목 부정문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청유문과 명령문의 부정문 마라 마라 말다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문제 푸세요.